예, 여야 대표 의원들 모시고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 격주한판입니다.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되셔서 거의 한 달 만에 나오셨어요. 예, 건강 회복되셨습니까? 예, 다른 사람은 한 2, 3일 있으면 괜찮아진다고 그러는데 저는 크게 아프진 않았는데 목이 지금도 약간 목이 예, 그 목소리가 한 열흘 지금 격리해 이제 열흘 지났는데도 목소리가 지금 이제 조금 돌아온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살도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한테 관심이 좀 있으신 모양. 한 팀인데. 예. 잘생기셔서 한번 아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건 뭐지? 그 격주한판 파트너였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제 대구시장 출마하셨는데,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재원 전 근데 거기 뭐 최고위원의 유영아 변호사도 나와서 예. 홍준표, 유영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김재원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좀 괜찮은 선거라고 봤는데 예. 지금 강타자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어서 예. 조금 열심히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들으셨길 바라고. 자, 이제 가장 뜨거운 이슈부터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윤석열 당선자의 2차 내각 인선 발표였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파격이 아닌 최적임자다. 이제 당선자 설명했는데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전혀 동의가 안 되고요. 아, 최적의 인사가 아니다. 아, 최적일 수가 없죠,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만든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인사입니다. 아 그런가요? 국방부 장관을 지금 군에 있던 사람을 바로 옷 벗겨서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죠. 법무부 장관의 임무가 뭡니까? 여러 가지 임무 중에 하나가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임무가 있잖아요. 예. 검찰의 지휘 감독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검찰 스스로 하면 뭐하라고 법무부 장관한테 그걸 맡겨요. 검찰총장 뭐 알아서 하라 그러지. 검찰이 스스로는 잘 못하잖아요. 예. 자기가 그 검찰 일에 빠져서 또는 자기 내부 논리 때문에 또 관행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안면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권력을 갖는 조직을 예. 지휘 감독하는 외부적 시각, 이 외부가 누굽니까? 바로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시각과 목소리가 필요하다 해서 장관한테 지휘 감독권을 준 거예요. 예. 그 장관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검찰 내부에서 나오면 안 되고 검찰 밖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검찰의 권력기관을 지휘 감독하라. 이게 법무부 장관의 법적인 입법 취지입니다. 그게. 검사 출신 법무부장은 꽤 많지 않았습니까? 아니, 많았는데 예. 그게 잘못한 거지 그동안에. 아하. 이렇게 검찰 선배 총장 딱지 때면 바로 법무부장을 시키고 이게 독재 정권 때는 예. 검찰을 지휘 감독할 필요가 없었거나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왜? 검찰이 말을 잘 들으니까. 예. 우리 말을 잘 듣느냐를 기준으로 봐서 검찰을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을 계속 시킨 거고 예. 법무부 장관의 최적임자라고 한다면 저는 헌법 정신이 투철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이론과 실무에 밝은 사람 이게 최적임자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 헌법 정신의 핵심은 뭡니까? 법이 기본적으로 공익을 대표하되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운영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거에서 훈련된 적임자 우리가 한동훈 씨를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쪽 적임자는 아니에요. 이분이 예. 인권과 이 헌법 정신을 대변해서 국민들의 시각으로 검찰을 정말 냉정하게 예.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맞아요? 저는 이거 거짓말이죠. 그냥 내가 가까운 사람 시켰다. 그리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이게 최적임자입니까? 일부에서 이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이제 이 한동훈 검사장 인사를 보고 당선자의 머릿속에 애초에 협치라는 단어는 없었던 것 같다. 이런 네? 판단, 애초에 협치라는 단어가 없었던 것 같다. 아니, 협치까지 고상한 것도 갈 건 아니고요. 예.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으로 직무유기입니다. 이건. 대통령은 장관을 시킬 때 예. 그 부처의 관료들을 지휘 감독 누구를 위해서 지휘 감독하냐? 바로 국민의 시각,
현장의 시각, 예. 시장과 시민의 시각을 가지고 지휘 감독하는 그래서 정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관을. 예. 장관은 일반직이 아닙니다. 그 일 잘한다고 전문성 있다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 선진국에서 예. 그 관료들 대표를 장관을 시키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관료들을 지휘 감독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현장의 시각에서 그 관료들이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정해진 일을 하다 보니까 관행에 젖어 있거나 자기 그 시각도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있거나 자기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이거를 깨고 이걸 지휘하라고 보내는 게 장관이죠. 뭐하러 장관 왜 뽑아요 그러면. 그냥 검찰 중에서 제일 기수 높은 사람 시켜서 장관 시키면 되지. 근데 한동훈 이제 후보자가 오늘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난 장관들 현 장관 언급했는데 박범계 장관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언급하면서 그 두 분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언급을 해가지고 국민적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다. 그 피해가 국민들이 고스란히 가는 걸 봤기 때문에 본인은 수사지휘권 행사 안 하겠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현재 아전인수 경강구회고요. 예. 제가 얘기한 법적인 취지는 예. 장관은 수사지휘권 모든 관료를 지휘 감독하는 헌법적 임무를 갖고 있어요. 예. 그거 안 하려면 뭐하러 장관 합니까? 그럼 장관 그만해야죠. 검찰에 대해서 지휘하라고 장관 보내는 거예요. 원래는 총장도 그걸 해야 됩니다. 예. 총장한테 왜 수사지휘권을 줍니까? 아니 수사를 위에서 명령받아 수사하면 그게 수사입니까? 자기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지. 이걸 총장이 지휘를 하라고 해놨어요. 법에다가.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수사를 위에 상관이 수사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보고서 서류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피곤하거든요.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 가지고 이거 몇 년째입니까? 아니 근데 피곤한데 그래도 3년째 따질 건 이렇게 따져야 하고. 되는 아니, 건데 검찰총장한테 수사지휘권 준 거는요. 예.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수사를 그러니까 시키라고 한 게 아니고 수사를 할 때 법에 어긋나거나 월권하지 말도록 예. 선을 넘지 못하도록 통제하라고 준 게 지휘권이에요. 예.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검찰이 칼잡이는 칼을 타다 보면 계속 쓰고 싶어지잖아요. 잘못 쓰면은 상처가 나요. 피가 나고 상합니다. 그거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게 지휘권인데 지휘 안 하겠다는 건 검찰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 안에서 생기는 월권 그다음에 뭐 초과 권력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게 가장 큰 피해자 누구겠어요? 국민이죠. 당선자의 그 인사 맥락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이를테면 또 법무부 장관이 상설 특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부패를 척결하겠다라는 당선자의 의지가 읽힌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참 이게 참 말이 안 나오는데요. 예. 그 부패를 척결하려면 예. 기본적으로 당선자나 권력의 부패에 대해서도 좀 견제가 될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야당의 부패가 무슨 큰 부패겠습니까? 결국은 권력 주변에 일어나는 부패가 문제가 되는 거지. 예. 제일 가까운 사람을 시키면서 부패 척결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런 의미에서 부패 척결을 시킨다면 특별감사관, 청와대 특별감사관도 제일 가까운 사람 수사 제일 잘하는데 내 후배인데 그걸 시키자. 이게 말이 돼요? 대통령 친척을 하는 네, 똑같은 거죠. 음. 지금 특검을 얘기하죠. 특검을 한다면 정말로 그거야말로 대통령하고 인연이 먼 사람을 시켜야 돼요. 그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오늘 한 얘기 들어보니까 검수 완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가진 어떤 권한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예. 지금 대선을 윤석열 당선인이 이겼다고 저는 이긴 게 아닙니다. 이 대선이. 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비호감 대선에서 누구를 뽑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대선의 한 당사자였잖아요. 예. 그러면 반성하면서 정말 겸허하고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이 권력을 사용을 해야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 권력의 주인이 나다 이러고 쓰면 어떡합니까? 그게 정말 저는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나중에 지난번에 뭐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뭐 국민의 부하냐 이러고 나올 판이에요. 지금 내가 보니까 기세가. 이게 지금 진 작가님.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윤석열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부정을 했지만 장군 농군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검수완박을 하겠다. 말받기도 아니고 정권 말기에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또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세웠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부패 말씀하셨는데 권력 부패를 갖다가 권력에 대한 비리를 수사를 못하게 만든 게 현 정권이었고 박범계라든지 추미애라든지 뭐 조국이라든지 이 사태가 사실은 바로 그 짓을 하다가 좀 정권이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이거거든요. 이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될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수사에 공백이 생기게 되고 그 공백 속에서 예를 들어서 민생사범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증권범죄라든지 이런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렇다면 결국은 옛날에 그 당선인이 말한 것처럼 부패 완판의 세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데 대한 우려를 좀 표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민주당 김민석 의원도 SNS에 썼어요. 수사권 박탈로 생기는 수사 공백은 정당한지 또 경찰이라는 조직의 수사권이나 생산을 다 맡기는 게 옳은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최선이었는지 솔직히 뒤집어봐야 된다. 이거 좀 반성도 좀 해야 되지 다 좋은 않겠습니까? 얘기인데요. 네. 제가 네. 한때 물어볼게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이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켜서 야당 의원들 한 50명 구속시킬 거예요? 어떻게 막을 겁니까? 나는 이 발상 자체가 진짜 반헌법적이에요. 아니, 저는 장관을 시켜서 입법을 막겠다?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런 장관은 탄핵돼야 됩니다. 어떻게 입법을 막겠다고 하는 장관을 우리가 임명을 합니까? 입법은 못 막아요. 입법 막으려면 선거 다시 해야 됩니다. 아니면 국회의원들 설득하든가. 입법을 어떻게 막습니까, 장관이? 아니, 입법을 어떻게 장관은 입법 결정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장관은.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기본 정신 자체가 너무 오만한 거죠. 입법을 진짜 막겠다는 권력자예요, 권력자. 아니, 표현보다는 이제 입법에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입법에 반대 방법을 입장을 찾겠다. 그렇죠. 뭐 이 정도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막아요? 그거를 예. 국회에서 똥땅 두들기면 넘어가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하여간 그 다음에 야당 의원 뭐 50명이 구속이 된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도 그렇게 비리가 많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방법 위에 막을 방법이 뭐가 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상해요. 야당 의원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50명이 구속될 정도로의 그 비리가 있다는 얘기인가? 대한민국은 사법부는 뭐고? 아니 이건 뭐 이제 아니,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그거는 말씀하신 지금 거고. 제가 예.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려는 계획이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무슨 수로 막겠냐는 거죠. 근데 내 그 얘기는. 과도한 피해 망상이 말이죠. 이걸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검찰의 상황 보고 수사 공백 없이 우리가 말하는 검찰 개혁의 상 이걸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합리적인 논의를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예. 지금 한동훈 검사 후보자 얘기가 나왔으니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어떻게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 무슨 카운터 파트가 될 수 있으며 예. 그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냐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예를 얘기죠. 들어가지고 그냥 이런 친한 사람 시킨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잘 드는 칼 가지고 계속 쓰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모든 패널들이 아마 그 인사의 부적절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5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회에서 법안을 공포하는 것이 목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 개혁에 찬성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 합의부터 이루어야지 그게 아니라 5월 3일 군사작전하더니 땅 때려놓고 이때까지 하겠다. 근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가요, 그게. 그러니까 왜 시기적으로 왜 지금 해야 되느냐. 이 왜 이러고 부분을 싶은 이제 거죠?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예. 얘기는 되게 길어요, 사실은. 한 시간 정도 시간 내는데 한 시간 짧게 예. 할 말이 없을 10분 때 되게 그래요.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 제가 어디 가서 할 말에서 이렇게 피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 통할지 모르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 진짜 큰 코닥칩니다. 예, 김종민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제 왜 지금 이 시기에 이제 검수완박 입법이 완료돼야 하는가? 저는 제가 지금 법사위 4년을 하고 있거든요. 예. 4년 내내 제가 수사 기소 분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조국 민정수석하고도 제가 이거 갖고 싸웠어요. 예. 그때는 우리 민주당 정부 방침이 수사권 조정으로 끝내겠다. 수사 기소 분리는 안 된다. 그 내가 물어봤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우리 박범계 의원 또 전해철 의원 그때 당시 다 법사위 오래 하셨던 분들이죠. 그렇죠. 방향은 맞다 이게. 근데 검찰이 반발이 엄청날 거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무리를 일으키고 하면서까지 이 검찰 개혁한다는 게 너무 급하다.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이게 그때 결론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를 안 하고 가는 거는 다 미봉책이에요. 그 논의가 한 4년 전이었습니까? 예. 근데 그때 저랑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 금태섭 조홍천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같은 생각이면 빨리 해야 된다. 수사 기소를 분리하되 예. 공수처는 안 된다는 거였고 저는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서 공수처도 같이 가자. 그게 이제 차이였는데 예.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론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에서 소수파였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곽상도 의원이 법안까지 냈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힘 당론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가 무슨 헌법에 어긋난다, 합의가 안 됐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수사기소 분리로 가는 게 맞아요. 예. 오히려 우리가 반성을 한다면 네. 이게 문무일 총장의 검찰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 속기록이 다 나와요. 문무일 총장 물어보니까 김 의원 말이 맞다. 그렇게 가야 된다. 지금같이 검찰의 사법 통제권, 수사에 대한 통제권을 위축시키고 수사권을 뭐 특수수사만 남기고 오히려 이게 안 좋은 거다. 다 줘라. 다 경찰한테 주되 사법 통제권은 검찰한테 줘라. 나는 그게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거 갖고 내가 우리 당내에서 싸운 거예요. 사법 통제권은 기소권. 아니 기소권, 영장 청구권 등. 예, 예.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돼야죠. 예를 예. 들면 자 법 적용을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과실치사를 할 거냐 살인을 할 거냐. 이 법 적용 이거 누가 합니까? 법률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검사가 어느 거로 할 거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져요. 이거는 정말로 사법 통제권을 발동해서 수사가 이게 살인죄로 가야 되는데 과실치사로 수사를 하고 있다. 그쪽만 계속 수사를 해요. 그러면 이건 지휘해 줘야 됩니다. 이런 거가 바로 사법 통제예요. 이런 검사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권한은 경찰관한테 주되 수사에 대한 여기에 대한 통제권, 법률적 통제권을 검사에 남겨.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고 이게 법리적으로 맞아요. 원래 검사 제도를 만든 이유가 예. 수사 판사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프랑스에서. 판사가 수사관이 가져온 자료를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제대로 부실하고 감정적으로 미운 놈은 믿고 또 봐준 놈은 봐주고 이러니까. 판사를 보내요. 수사 판사를. 그래서 그중에서 저 재판장에 갖고 올 것만 추려서 갖고 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아예 직업으로 독립시킨 게 검사예요. 그러면 검사는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죠. 수사를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재 정권 일제 때부터 잘못된 역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 끊어내야 된다.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결단이 필요한 건데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예요. 그러면 이 수사가 한 군데 기관에 집중되면 어떡하냐. 경찰에 집중되면 너무 권력화된다. 그래서 수사청을 독립해서 만들자. 일반 수사는 경찰, 그다음에 특수 중대 수사는 수사청. 이렇게 수사청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두 번째, 예. 그럼 검사는 손 떼라는 얘기냐? 검사는 법률가로서 사법 통제권을 가져야 되는데 예. 기소권, 영장 청구권 이게 원칙적인 사법 통제권이지만 예. 더 세부적으로 수사 과정에 관여하고 협조하면서도 이름은 수사지 그러면 경찰이 싫어하니까 이름은 사법 통제라고 하더라도 수사에 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법문화 시켜야 됩니다. 이 논의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그런 됩니다. 논의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네. 너무 빨리 졸속이다 이런 비판이 아니, 있는 거 그런데 아닙니까? 문제는 네. 그럼 한판 승부에서 왜 이 논쟁을 안 했습니까? 우리 진중권 작가님 왜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얘기가 지금 이렇게라도 수사기소 분리 얘기가 나오니 이거 헌법적으로 정확한 얘기입니다. 예. 우리 헌법 12조에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수사관이 왜 영장 청구하지 왜 검사라고 헌법에 못 박아놨습니까? 수사하는 사람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검사는 수사 안 하는 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검사는 원래 헌법에서는 수사를 안 하는 수사의 감시자, 수사의 검토자 이게 헌법적인 의미입니다. 예. 이거를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거니까 이런 논의가 나올 때 그러면 좋다. 그 맞는 방향인데 예. 이 세 가지 문제 아까 사법통제권, 수사청 설립 그다음에 경찰의 자치경찰화. 자치경찰이 광역경찰들한테 분권화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어설프게 하지 말고. 예. 이 세 가지를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못했어요. 우리 민주당이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누가 하니까 잘하고 이거 하지 말고 수사 기소는 옳은 방향이다. 이리로 갑시다. 가는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빨리 결정해서 빨리 할까요? 이거 하는데 만약에 1년이 필요하다, 3개월이 필요하다, 6개월이 이러면 생산적으로 논의가 되죠. 근데 끝까지 이거 이 기득권을 안 놓으려고 한다면 이게 합리적인 논의의 시간을 우리가 허용해서 예. 지금 4년을 이루고 뱅뱅 돌고 있잖아요. 문무일 검찰총장도 하자고 그런 거를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청문회 나와서 당신 얘기 맞다. 그게 좋은 방향이다. 그게 수사기소 분리입니다.
그리고 사법 통제를 검찰이 하는 아니에요. 수사청 만드는 아니야. 네. 그걸 이제 와서 반헌법적이고 무슨 민주당 정부가 자기들 무슨 뭐 막으려고 한다고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논의를 이 마무리해 비이성적인 주세요. 논의를 이제 중단하고 예. 수사 기소 분리 가야 됩니다. 가는데 예. 이 가기 위한 이 세 가지 전제 조건. 네. 사법 통제권을 검사한테 다시 제대로 정리해서 주는 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사청 만드는 거. 그리고 자치경찰 제대로 하는 거. 이 세 가지의 논의를 빨리 국회에서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왜 5월 3일 이전에 끝나야 되나요? 아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선입견을 가지고 반대하려고만 하지 말고 자, 이 세 가지 논의를 세 가지 논의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다 보면 예. 접점이 나오면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뭐 5월 3일 안 해도 되죠. 근데 무조건 가로막고 안 하겠다고 한다면 일단 이 수사기소 분리 문제를 결정해 놓고 예. 이 세 가지 논의를 끌고 가는 뭐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최선의 판단 이런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거지. 5월 3일이 무슨 뭐 5월 중요한 3일고 건 안 할 수 아니죠. 있는 겁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봐요. 예. 이게 합의가 돼서 이렇게 예. 갑시다. 예. 그래서 이 보완할 수 있는 세 가지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어허. 우리가 같이 논의해 봅시다. 예. 그러면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논의가 합의가 되면 저는 왜 그 합의를 민주당이 거부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을 검찰총장은 인식을 왜 못하고 있을까? 아니, 김문수 지금 검찰총장은 이게 문제가 필사직생. 이런 겁니다. 지금 열심히 검찰개혁이라고 3년 동안 해왔단 말이죠. 진짜 피곤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더니 실제로 자기들에 대한 수사는 못하게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저 그런 얘기 하려면은 딴 데 가서 하시고 이렇게 여러 사람인 데서 그렇게 거짓말 같은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수사를 막으려고 검찰개혁을 합니까? 아니 뭐 수사 막아지지가 않죠. 아니, 이 수사가 경찰로 간들 어떻게 막습니까? 윤석열 정권인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해왔던 건 검찰개혁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지금 정권이 넘어간 그 거 아닙니까?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수사를 만들려고 검찰개혁을 하고 그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오셨어요.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넘어간 거고. 과도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과도하게 지금 또 다시 또 몰아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해놨단 말이죠. 라고 한다면 시행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잖아요. 공수처 지금 놀고 있고 사실 뭐 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고. 그럼 이것들 보고 어떤 문제가 있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거쳐서 어떤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인가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딱 와서 우리는 당론입니다. 5월 3일 날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래 놓고서 질문 마무리해 주시면 저는 그 말이 합리적이라고 봐요.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다 이게 지금 그 수사 기소 분리가 제가 저는 4년 내내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고위원 됐을 때 1번 과제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다 반대했지만 제가 검찰개혁특위를 최고위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일단 윤호중 법사위원장한테 위원장 맡아주십시오 해서 거기서 수사기소 분리안을 처음 성안을 했습니다. 근데 보궐선거에 진다고 해서 그걸 통과를 못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 선거한다고 송영길 지도부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정말 원망스러워요. 그거 8월 달까지라도 그때 관철시켰어야 되죠.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맞는 방향이니까 이 길로 가자 이거 반대하거나 이 소모적인 논쟁 뭐 헌법 위반된다 이런 거짓말 이거 그만하고 이 방향이 맞는데 이 방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논의를 해야 생산적이 되고 또 정직한 논의가 됩니다. 의원님 그렇게 놓고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수사청 문제만 해도 그런데요. 지금 특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그 얘기 전에 자 그런데 예. 왜 다시 나왔냐? 자 지난번에 자 이렇게 수사권 조정을 해놓고 이제 검찰 개혁을 검찰 스스로도 개혁을 하고 또 장관이 인사권과 지휘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정도만 해도 개혁이 되겠다고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잘했던 잘못했던 하여간 장관 지휘권과 검찰과 부딪혔는데 이제 장관 지휘권이 무력화됐잖아요. 아 이거 갖고도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돼요. 이 두 가지 계기가 이 수사기소와 검찰공화국 검찰의 월권과 초과 권력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한테 이제는 그런 방법으로 안 된다. 제도 개혁 외에는 방법이 없다. 알겠습니다. 이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기소 분리가 다시 재론된 거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번 검찰공화국 당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걸 놔두고 제도 설계 말고 입법 말고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건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걱정 충분히 전 이해해요. 예. 하지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사법통제제도 그리고 수사청제도 예. 그다음에 자치경찰 이 세 가지를 빨리 합의해서 준비하는 거. 알겠습니다. 이게 대안이라고 봐요. 저는. 일단 합의는 하시고 논의는 더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정치권에서 어떻게 논의하시는지 국민의힘과 어떻게 논의하시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 전략공천 얘기하고 좀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이름도 거론되지 않습니까? 네. 그 서울시장 전략공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는 전략공천을 왜 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전략공천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번 선거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어차피 질 선거인데 이 얘기하는 사람들 보고 제가 송영길 전 정말 대표. 답답해요. 현장에 있는 사람은요. 예. 충청도에서 선거하는 단체장들, 좀 이길 만한 단체장들은 서울시장 경기도에서 선거가 되면 이깁니다. 근데 여기서 박빙이 안 되고 여기 민주당 안 돼. 여기가 끝나버리고 대세가 정리가 되면 예. 충청도 어렵죠. 서울과 경기도의 기초단체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그냥 서울시장 선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6일 선거는. 그런가요?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는 걸 목표로 가야 됩니다. 이길 수 있어요. 예.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 신뢰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은 오세훈이라고 하는 시장이 왜 50%를 넘느냐. 그건 국민의 힘이 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예. 중도층 설득력이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맞서서 우리도 중도층에서 우리 민주당 또 중도 합리적인 우리 진중권 작가님 같은 분의 표를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내보내면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검수완박을 하니까 그래서 이긴다고 생각하고 후보를 내야 되는데 예. 지금 저 후보자를 갖고는 어렵다고 본 거 아니겠어요? 나는 예. 그 판단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분들을 포함하되 예. 가야 되는데 전 두 가지예요. 여론조사에서 제일 경쟁력이 높은 사람, 민주당의 총력을 집결시키는 총력 체제 이런 메시지가 딱 가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올인하는구나. 이기려고 한다. 네,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아마 여론조사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는 그걸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낙연 네, 카드로도. 총력을 해봤는데 이낙연이고 이재명이고 다 해봤는데 안 된다. 아. 그리고 완전히 정말로 새로운 국민들한테 민주당이 저 정도까지 변화가 되는 거야. 그런 인물도 한번 선택해 볼 수가 있다.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지도부에서 정확하게 조사에 근거해서 판단을 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렇군요. 그 마지막으로 이재명 그 상임고문의 역할로는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요? 지금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예. 어디 무슨 보궐선거나 지방선거나 당대표나 국회의원 출마한다는 보궐선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예.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0.7이든 0.1이든 예. 국민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알겠습니다. 자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선거에 가서 신임을 구한다는 거는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선거를 지원하는 건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의 최고의 정치 지도자로 결집이 돼 있는 자산이 결집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저 법률 용어로 따지면 무형문화재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자산이 응축돼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선거에서 도움이 되도록 이 자산이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는 저는 합당하다. 근데 본인이 출마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격조 한판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다음에 더 뜨겁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고맙습니다.